2022학년도 여러분들의 창체활동 O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용문고등학교 창의체험예체능부 부장 김민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인 체험학습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과 관련한 내용, 요 내용 좀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들에 따라서 개인 체험학습을 사용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규정이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본 내용은 학교장 결제가 되어서 올해 202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절차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보고서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하셔야 되고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녀와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죠? 서류 제출도 꼭 필요합니다. 예, 그와 관련된 내용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올해,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이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죠. 이럴 때 이제 심각 경계 단계일 때 한해서 등교 수업 시 교외 체험 학습을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수업이 아닌 때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현재 국외로 체험학습을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외는 연속 10일 이상이 허락이 되지 않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5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재량 휴무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총 쓸 수 있는 체험학습 기간은 19일 이내입니다. 수업 일수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일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자, 대부분은 적절한 시기 내에 신청을 하시면 허가가 떨어지는데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격 수업, 지금과 같은 1, 2학년은 코로나 원격 수업 기간이죠. 이럴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가정학습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지필고사 7일 전, 이게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에는 시험 기간,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마치고 성적 확인 기간만 있었는데 올해는 지필고사 직전 7일. 자, 그러니까 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10일 날 있다라고 하면 수업 일수 이렇게 그날 일자 기준으로 7일 전 10월 3일부터는 체험학습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학 후 학기 말 5일. 이 개학과 학기 말의 기준은 1학기, 2학기가 있으니까 개학 초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학기 말에도 여러분들의 협조와 확인을 구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교육 행정상의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학 후 5일, 학기 말 5일은 체험학습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과 달리 체험학습 금지 기간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됐었는데 올해는 왜 안 되죠?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방학을 끼고 국내외의 교외 체험학습을 가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기 말 5일, 개학 후 5일 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방학을 끼고 앞뒤로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는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우리 학교만의 강화된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지침 내용을 학교에서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교육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 사유에 맞다라면 체험학습은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사교육 등을 빌미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자, 이 사교육은 단순히 수능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다, 학원을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기, 면접, 논술고사 이런 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안 됩니다. 당연히 저는 체대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미대 준비를 하는데요 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실기 준비를 하는 사교육 학원이라든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그 체험학습도 불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받고 행하는 시간제 노동,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해당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체험학습으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권하고 있는 부분으로 서울시 내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여러분들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여러분들은 미인정 결석 처리로 전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7일 전에 신청한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양식들을 준비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신청일 경우에는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나서 3층 창의체험부실로 창의체험 예체능부입니다. 이쪽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화면상 잘 안 보이겠지만 코로나19 가정학습 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날 어떤 공부할 거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건데요. 요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학습이 종료되고 나면 다른 때는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내는데요. 이때는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요 내용을 역시 3층 창의체험예술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여러분들 교회 체험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율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급별 창의주제활동이라고 작년부터 우리 학교가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2시간 연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시간 연속은 아니고요. 1시간만 배정을 했고요. 1학기에 2번, 2학기에 1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학급별 창의주제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육계획서에서 반영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자율란을 좀 강화하기 위한 학교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획한 다양한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 뭘 하느냐? 일단 뒤에 설명되겠지만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좀 많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진로나 아니면 본인의 관심사를 표현한다거나 뭐 취미나 특기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독서 감상, 영화 감상, 뭐 UCC, 예술작품 제작 전시, 음악 연주 등등등 개인의 어떤 특기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선생님한테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다라면 학급별 창의주제 활동 시간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입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선생님들은 이런 학교 측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스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생기부의 콘텐츠는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습 중에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작년 1학년 5반에서 했던 활동인데요. 체육대회라든지 컴퓨팅 사이언스 퀴즈 대회 이런 것들을 학급에서 조직해서 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퀴즈 대회를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뭐 학급 친구들과 프로그램 논의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다른 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니 체육대회가 있네요. 자, 미니 체육대회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미니 체육대회를 준비했거나 기획을 했던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자신의 기획 능력 혹은 학급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담임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말에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학급 회장으로서 혹은 학급 회장 부회장은 아니지만 학급의 어떤 자율활동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참가를 했었다라고 하는 리포트, 보고, 이런 어떤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실히 참여하고 담임 선생님과 활발하게 소통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학년 형들이 됐겠네요. 학급에서 미니 골든벨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즐거운 학급 내 행사를 만들면서 학교 생활의 활력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 의도라든지 준비 과정 이런 것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반에서는요, 역시 레크레이션, 몸으로 말해요,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교 내에 다양한 시설을 빌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추가된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학급별 창의주제 활동 외에 학급별 체험 활동을 한 학기에 한 번씩 5월 20일, 10월 21일 이것도 학급 회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날 수업하지 않습니다. 1, 2, 3학년 모두 수업하지 않고요. 옛날로 치면 소풍 같은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급별로 우리 어디를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어떤 활동을 할까 예, 그런 것들을 학급 회장, 그리고 학급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들은 미리미리 그런 날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친구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학급별로 학급 자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급 자치를 하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그냥 말은 자율학습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멍하니 있다가 선생님 눈치 봐서 몰래 핸드폰 하다가 집에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미 없는 자율활동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월 2회 이상 학급 자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는 월 2회까지 넣지를 못했습니다. 즉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권장 활동보다도 조금은 적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러려면 역시 회장, 부회장 나서 주셔야 됩니다. 회장, 부회장이 괜히 임명장 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회장, 부회장이 잘 프로그램 준비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 역시 잘 관리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되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충실한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학급 자치가 무료하다고 혹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네,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학교도.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획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무료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활동은 자율 활동입니다. 자율 활동. 자율의 의미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의미를 찾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자치 활동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남은 시간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동아리 활동 중에서 크게 자율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창체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창체 동아리 활동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율 동아리 활동은 1, 2, 3학년 모두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설 공고문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입시 자료로 3학년만 입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즉 교육이나 입시 정책에서도 자율 동아리는 현재 매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은 굳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입시에 있어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1, 2학년들은 자율 동아리 활동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3학년들은 그러면 거꾸로 자율 동아리 활동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묻겠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활동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정말 한 줄 들어가거든요. 그 한 줄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거라도 필요하다라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거 내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게 적다라고 하면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집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뒤로 설명하는 창체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서로 3학년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나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사항을 하나 남겨두고 가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동아리 보고서 양식에 브이로그 촬영 등과 같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런 과제를 했는데 작년 2학년 세특에 보니까 동아리명만 적혀서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 친구 분명 여기 이제 창체 동아리와 관련해서라고 했는데 헷갈리신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받지 못하고 질문을 전달받았는데 창체 동아리가 아니라 아마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명만 적으라고 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30자만 적을 수 있습니다. 30자 이내.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율 동아리
이는 활동을 해봐야, 특히 그것도 3학년은, 1, 2학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3학년은 자율동아리를 해봤자 30자 이내에 한 줄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작년에 그 친구는 이 브이로그도 찍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많이 써주실 줄 알았나 봐요. 많이 써주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써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모르고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은 하나도 안 적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건의하기를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서 3학년의 참여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활동한 내용을 세특에 잘 적어달라. 그렇죠. 활동한 내용을 세특에 잘 적어달라. 요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자율 동아리가 아니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설명할 창체 동아리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아리 활동의 포커스를 자율 동아리가 아닌 창체 동아리에 맞추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번에 창체 동아리 활동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의 참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브이로그를 제출합니다. 작년과 변한 건 없습니다. 즉 부담을 줄여드린 건 없는데요. 브이로그 제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우리 학교가 채택한 최소한의 검증입니다. 검증. 예, 학교는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활동을 관찰하고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기록부를 적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자율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겨우 한 줄 30자 정도를 얻어가는 것이 자율 동아리 활동이고, 입시에서도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창체부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3학년 학생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이제 창체 동아리는 1, 2학년에만 주로 해당됩니다. 3학년은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3학년에 개설된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3학년은 이 뒤에 영상은 이제 1, 2학년만 해당되니까 영상을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혹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으면 창체부나 담임쌤을 통해서 해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 영상은 학교 당연히 유튜브에도 올려두겠죠, 그죠? 이 유튜브 댓글 같은 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학년은 화면을 끄고 하던 공부를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2022학년도 동아리 활동 개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체 동아리 활동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창체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개편했느냐? 여러분들의 동아리 개설 의지를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등록 가능하다. 이게 변화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동아리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 동아리는 그냥 선착순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질을 가진 학생, 열정을 가진 학생을 뽑는데 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선발 동아리는 접수 중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동아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는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제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기본 차림이 훌륭한 일반 동아리.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동아리도 있고 먼저 뽑는 동아리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관심사나 전공 혹은 또 학생들의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고 개설한 동아리들이 있으니 그 동아리들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너무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어. 그러면은 1번으로 가십시오. 1번. 스스로 동아리를 뭐 해요? 만들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동아리를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만든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우선 선발 동아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전기예요. 쉽게 말해서 먼저 뽑는 거고요. 먼저 만들거나 먼저 뽑힌 동아리가 있겠죠. 그럼 그 이외의 학생들은 일반 동아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종이가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는 학생들 4, 5명 정도가 모이면 팀을 신청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10명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아니면 10명 정도가 만약에 된다라면 묶어 오시면 배정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부서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4-5명 정도만 모여도 동아리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이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동아리거든요. 일단 모둠 신청서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뒤로는 동아리 활동 누가 기록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자율 동아리 활동을 창체 동아리로 옮겨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자율 동아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 때는 얘가 입시에서 나름대로 파괴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이번에 개편한 제도입니다. 자, 자율적인 활동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다. 자, 선발 동아리도 역시 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동아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동아리 선정자나 선발 동아리 선정자는 제외됩니다. 이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이제 선착순을 통하여 선생님들이 개선해 놓은 동아리에 가입하는 그런 절차로 동아리 가입이 시작되고 동아리가 조직되고 4월 달부터 동아리 활동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나간 유인물과 동일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학년 학생은 창체 동아리 하나만 당연히 신청할 수 있겠죠. 앞서 말했던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선발 동아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일반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3학년은 모든 학생은 창체 동아리 1개만 신청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 희망자는 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단계, 2단계 설명드렸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동아리가 구성이 됩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3월 14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현재 동아리 조직은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이제 온라인이라서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학교 교육계획서에 탑재가 되고 해야 돼서 상당히 좀 급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수소문하고 해서 프로젝트 동아리 같은 경우는 맞춰야 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잘 모르겠죠. 같은 반에서 친구들을 좀 찾거나 반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나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중학교 동창 아니면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그 모둠을 구성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 주소 같은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 신청 절차 예년과 똑같고 홈페이지에 서식자료 25번, 24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 동아리 지원 및 선발 절차도 지금 다 대부분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선생님들이 이제 선발 명단을 확정해서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선발 마치면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우리가 선배정, 즉,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랑 우선 선발 동아리 같은 경우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통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일반 동아리를 신청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24, 25일 이 양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온라인 구글 URL은 당일에 28일 정도에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4, 5명이 모여서 오면은 쉽게 동아리 신청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선생님 4-5명만 모이면 무조건 다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겠다라고 지원해준 선생님들이 9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4-5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생님들이 한 분당 한 3팀 정도씩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대 3 곱하기 9명이니까 27. 27팀 정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27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7팀 정도 이내에 신청하면 대부분의 동아리가 개설이 될 거라고 보고요. 27팀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의 전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온 계획의 상태, 계획서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아리 개설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매칭하겠다. 자, 그래서 매칭 시 해당 동아리 교사를 선배정하고 이렇게 이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일반 동아리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동아리를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꾸려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생기부에 매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좀 더 아주 세부적인 전문 주제를 하나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과학 동아리가 아니라, 나는 그래핀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뭐, 화학 쪽에서도 신소재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싶어. 나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동아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우리가 뭐 반도체 실험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유튜브를 보면서 학습을 한다라든지 토의를 한다라든지 스스로 연구 성과물을 계속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해당 이 지도교사 선생님들한테 제출을 하면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맞춤형으로 개별화하여서 작성을 해줄 겁니다. 네, 맞춤형 개별화한 생기부를 적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그냥 시키는 거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면 그렇게 우수한 동아리 활동 내용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좋은 생기부 내용 역시 나올 수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없던 부분인데 지금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을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성함입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선생님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적어도 이 선생님들이 어떤 전공 같은 것들을 보면 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하고 하면 좋겠다 라고 나중에 이제 매칭이 되겠죠. 일단 윤리 선생님, 김세훈 선생님,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으로서 김정태 선생님, 김태강 선생님, 그리고 윤서진 선생님이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술과 선생님으로서 박진홍 선생님이 계시고요. 과학 부분을 맡아주실 분은 물리를 전공하신 양세용 선생님 계시고 지구과학 전공하신 이준규 선생님.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예전부터 잘 지도해 주셨던 수학을 전공하신 윤기원 선생님도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 외에 일본어 선생님이신 이수아 선생님 역시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 신청을 지도교사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윤기원 선생님의 수학반 아래에 동아리가 한 3개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동아리도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로 수학과 관련된 주제라면은 아마 이 선생님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보고 자기가 지도하고 싶은 동아리를 고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력적인 여러분들의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신청서를 가지고 얘네들 괜찮겠네. 이 동아리 내가 한번 지도해 보지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을 먹겠죠. 그게 동아리가 결성되는 조건입니다. 1번 조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핵심이니까요. 여기 좀 더 이야기하면 정리합니다. 이제 4, 5인 구성 3팀이 1개 동아리가 되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니들 왔니? 출석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활동하는 곳에서 인장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진행을 체크하고 생기부 기록 정도만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의 어떤 동아리에 교실에 가면 여기는 가 팀이 있고요. 여기는 나 팀이 있고요. 여기는 다 팀이 있어서 이렇게 끼리끼리 4-5명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겠죠. 요거 이해 가세요? 요런 모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A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인데 가와 나는 수학과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다는 수학과 관련된 주제가 아닌 팀도 여기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도교사 선생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는 최고의 목표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이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생활기록부에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스스로 팀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사에게는 그냥 보고하고 선생님 저희 이러이러하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협조 정도. 물론 지도교사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시겠죠. 그러나 선생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동아리다. 그런 팀 동아리다. 그래서 이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의 자율성이 훨씬 더 높아서 전공 및 특기 맞춤형 생기부 작성에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친구와 함께 활동하기에 유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팀 결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급선무. 예, 그 다음에 계획서 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책임감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놀려면 일반 동아리 하시고요. 나는 생기부를 좀 챙겨야 되겠어. 생기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주도성이라든지, 나의 관심 분야를 좀 표출하고 싶어. 생기부를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선생님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권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선발 동아리. 선발 동아리는 이미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동아리를 개설하겠다라고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건데, 설명을 듣고 읽고 여러분들이, 난 이 동아리가 끌리는데 라고 하면 그 동아리에 신청을 한번 하시고, 합격을 하시면 되겠죠. 학년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박경화 선생님께서 농구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김민수 선생님인데, 박지혜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같이 해서 헤파이토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헤파이토스 동아리는 동영상 제작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어디 여행이나 답사도 좀 다니고, 요런 동아리 성격으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송반 동아리도 있죠. 방송반하고 요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이 방송반은 공영방송 느낌이고요. 선생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헤파이토스 요 동아리는 1인 미디어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부도 이제 안지훈 선생님께서, 정보 담당하는 안지훈 선생님께서 멤버를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부, 이거는, 쌤 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부 할래요. 야, 요거는 아니고요. 이 축구부는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없고요. 여기는 우리 학교 전문 학생 선수, 체육 특기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축구부 있죠? 그 축구부 학생들이 가입하는 축구부입니다. 자, 2학년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공연예술반 심쿵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 축제 때 노래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아마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이혜주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음악, 미디어, 영상 제작, 공연 예술 경영, 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 오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헤파이스토스 동아리, 이 동아리도 1학년 6명, 2학년 6명, 이렇게 12명의 학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방송반도 역시 기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반, 컴퓨터반 똑같이 뽑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축구부도 우리 학교 체육 특기생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입하는 축구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에 사전에 면접을 보시고 지원을, 해당 선생님 만나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을 테고, 지원 자격과 조건, 그리고 합격 여부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일반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느냐. 자, 요런 자료도 이제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 쿨 알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체 그 동아리 설명은 다 못 읽겠고요. 제목과 대략의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비주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거를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에서 진행되는 또래 상담반. 그 다음에 아르떼에서 전문 영화 촬영을 하시는 보조교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문학 작품 영상 만들기 반, 이런 동아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학생은 바둑반,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은 배드민턴반,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진로 교실이죠. 진로 활동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태권도 시범 동아리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시범반도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태권도에 좀 특기가 있다, 이런 학생들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테니스반 역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반은 현재 배드민턴반과 테니스반 두 개의 부서반이 현재 열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한국 고전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고전소설 감상반, 그 다음에 KSY 엔터테인먼트반이라고 해서 약간 음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음악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은 학생들은 김선영 선생님이 만든 KSY 엔터테인먼트반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수학반이라고 해서
수학과 관련돼 있어서 난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이 반 안에 가서도 그룹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수학과 관련된 교과 반이 있고요. 영화 영어 더빙을 통해서 어떤 영어 교과 활동을 하는 영화 영어 더빙반,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 우선 선발 동아리, 일반 동아리를 잘 보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도전하면 되겠죠. 예. 아니면은 일단 우선 선발 동아리에 지원해보고 합격을 하면 뭐 이거는 일반 동아리는 포기하는 거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선지원, 후지원 둘 다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약간의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적극성이나 참여 같은 것들이 없으면 안 되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뭐 흥미 혹은 재미 이런 데서 기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동아리 활동이 제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라고요. 선생님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 빨리 친구 4, 5명이랑 모여서 동아리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신청하십시오. 자, 2학년 동아리 안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2학년은,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더 권장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일반 입시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3학년에 가서는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3학년은 좀 레귤러하게 돌아가는 어떤 동아리 포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관심사대로 팀을 만들어서 하려면은 아무래도 1학년보다는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선생님 2학년인데 2학년이 훨씬 낫겠죠. 2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내에서 아는 학생들도 훨씬 더 많고 1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 동창들 아니면 이래저래 관심 분야에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 많으니까 1학년들보다는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훨씬 더 도전하기 쉬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보다는 2학년에서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좀 입시 컨설팅 차원에서도 조금은 바람직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논술 및 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레저 스포츠 동아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레저 스포츠 재미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자, 미술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미술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당구반, 당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생활당구반을 선택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부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게임비는 여러분들이 실비를 부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까 그런 직업들, 교과서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탐구하고 찾아보는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생겼고요. 수학연구반이라고 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 나오죠. 일상생활과 수학과 좀 관련시켜 놓은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영미문학비평, 영미문학반, 영어회화반,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나한테 결이 맞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축구반이 있습니다. 이건 축구부가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축구반.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가 지금 보시면 풋살반, 그죠? 축구반, 그 다음에 생활당구반, 레저 스포츠반, 뭐 요 정도가 있겠다.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 기반의 동아리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과 관련된 거, 진로와 관련된 거, 뭐 국어나 논술 토론과 관련된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교 동아리 어떻게 좀 체계 이해 가셨나요? 그 선생님들이 밥상을 차린다고 차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 들어봤죠? 내 입맛에 맞는 동아리가 없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를 만드십시오. 물론 그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가 30팀이 넘게 나오고 40팀이 넘게 나오고 이러면은 그 모든 학생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들이 그 신청서, 보고서를 그 계획서를 잘 쓴 팀을 선발해서 매칭을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학습 동아리에 도전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내년에 2학년에 또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작년 2, 3학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학교 이제 동아리 활동, 창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금 랜선 동아리 한마당이라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일반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이로그를 찍어서 학교 축제 홈페이지죠. 그죠? ymfesta.com이라고 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상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희는 이 브이로그 찍는 게 무척 부담이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일부 이해했고요.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쌤, 이거 동아리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봐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건 하나하나는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모여있으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콘텐츠보다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의 동아리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른 동아리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올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은 즐거운 동아리 활동이기를 기대합니다. 그 즐거운 동아리 활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흥미 이런 것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개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아마 재밌어서는 아니고 정보 차원에서 다시 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 유튜브 채널에 본 영상은 탑재가 되어 있으니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봐주시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용문고등학교 창의체험 예체능부 김민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